의원을 하셨었고, 이제 저희 둘이 도의원을 할 때는 우리 도의원 수가 58명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의원이. 그런데 이제 그때 의장 하시고 저는 교육위원장 하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우리 동료 도의원들한테는 야 장성에서 야 원투를 다 하면 쓰냐 이제 이런 소리를 뭐 우스갯소리로 듣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때 한번 이렇게 경선에서 낙마를 했었고요. 이번에 다시 재도전하는 겁니다. 예, 재수하는 겁니다. 예. 재수해보니까 처음에 지난번 선거가 끝났을 때는 상당히 와 4년이 이제 언제 가지? 막 이런 그런 막연한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1년 가다 보니까 벌써 이제 한 달 남짓밖에는 안 남았네요. 그래서 좀 일단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왔다는 게 저는 좀 힘든 과정이어서 좀 다행이고요.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실수행이시면 4년 동안 그래도 준비를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출마 배경부터 한번 자기소개 먼저 예. 자기소개 먼저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죠. 예. 저는 이제 그 장성에서 이제 원래 약사로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도의원으로 이렇게 27년째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활동을 하고 있는 유성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주로 약국에서 있으면서 우리 이제 주민들을 이렇게 대할 때 어느 순간 불현듯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과연 어떤 존재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해가지고 6기, 7기, 8기 막 뭐 이렇게 지금 8기가 끝나가는데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지역에서 주인의 역할 또는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이 결국은 주민의 가렵고 힘든 것을 찾아서 우리가 뭔가를 채워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고 있는 걸까?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우리 사회를 바꾼다. 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남아있는 거,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 다른 분들 보면 이렇게 명함이 점자명함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 점자명함을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저가 이제 가까우신 분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좀 계셔요. 그리고 이제 의외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수명이 좀 짧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애정도 있고요. 명함 하나에서라도 제가 이렇게 조금 표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그런 뜻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좀 군수님은 출마하시면서 어떤 장성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참고로 답은 여기를 보고 있어요. 예. 저는 우리 장성에서 이제 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지방자치로 인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선거로 인해서 분열되는 게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로 지역이 온전히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우린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어떤 환경이 너무 바뀌는 거. 또 지방자치는 더 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부터 어떤 주민들의 정말 입장에서 이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 화합을 만드는 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화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출마자들이 중앙에서 내가 어떤 예산을 많이 따오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8번째, 9번째 우리가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었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나?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풀뿌리 민주주의다. 우리가 지역이 화합하고 또 정의 있는 공동체, 또 행복한 공동체, 또 지역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하나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어떤 공동체의 발전을 이룩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균형을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시 지금 리더십은 균형 있는 리더십, 또 공론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소통의 리더십, 또 공론화를 통한 결정된 사항을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거버넌스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성현 기본소득에 대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지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전남 광주 행정통합 그와 관련돼서 후보님의 생각과 또 행정통합이 됐을 때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핵심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형 기본소득은 지금 이제 신안 같은 경우가 국가에서 하는 기본소득 334 이렇게 비율해서 한 달에 15만 원씩 지급받는 신안과 곡성이 그런 것에 이제 신안 자체적으로 햇빛연금 이런 걸 통해서 5만 원씩을 더 지원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4인 가족 기준 한 달에 80만 원씩 이렇게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4년 임기 안에 일단 우리가 국가 단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15만 원을 일단 제가 꼭 이렇게 확보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신안처럼 더불어서 우리가 좀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우리도 이제 햇빛연금 또 이제 장성만의 저는 이제 산소연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충령산이 전국에서 이렇게 공기가 제일 피톤치드나 그 O2 이런 것이 제일 공기가 좋은 걸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한 이렇게 기본소득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장성형 기본소득을 더해서 신안처럼 최소 20만 원 정도 우리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광주 행정통합에서 저희 장성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인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도연을 활동을 할 때도 우리 남해안 쪽에 있는 시군들이 장흥, 뭐 강진, 뭐 고흥 뭐 이런 데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광주에서 퇴직을 하셔서도 거기까지 와서 사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장성, 담양 이런 데는 광주 인근이기 때문에 흡수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위기이자 또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즘은 60대 그 실버 세대가 소비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을 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숙제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일단은 광주가 어떤 전략이 AI 또는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이 지금 현재 최대 난제가 사실은 그린벨트입니다. 진원 남면에 폭넓게 있는 그린벨트.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됐을 때 그린벨트 인허가권에 상당히 그 융통성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 진원 남면이나 이런 데 지금도 일반 산단이 30만 평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광주하고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자원적으로 자연 자원적인 그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광주 분들이 은퇴하고 이렇게 휴식처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장성을 만든다면 그 제가 말씀드리는 앞으로 우리가 장성이 나름대로의 그 강소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저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이런 것을 사실 군수가 세일즈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광주 분들한테도 저희들의 우수한 농산물을 또 축산물을 이렇게 그 판매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세일즈맨의 역할을 충실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 전남도의 교육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위원장. 네. 대표적인 조례 자랑스럽게 좀 하나 꺼낼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죠. 저는 그 이제 4년 동안 사실 교육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사남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딸 아들 그런데요. 유치원부터 이제 여기 뭐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애들 다 이제 장성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같은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몇십 년 동안 봐왔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도의원의 역할을 했을 때도 지역이 살려면 교육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교육위원 활동을 했던 거고요. 제가 초선으로는 사실 처음으로 교육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저희 장성도 남부 지역은 아이들이 좀 넘쳐납니다. 그런 반면에 북부 지역은 진짜 입학생이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전라남도가 850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학생 수가 60명이 안 되는 학교가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3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이들을 가르친 전인 교육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성과 인성이 조화로운 교육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똑한 착한 바보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이기적이고 똑똑한 아이를 우리가 키워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위원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을 이렇게 조례 같은 것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좀 기억나는 것이 저는 이렇게 다문화 또는 이렇게 우리 교육 행정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을 좀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후보님 지금 현재 두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현정 군정에 대해서 예. 후보님만의 정말 아쉬웠던 이건 아쉬웠다 한 가지 대표적인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현재 후보자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장성군에 대한 정책 대안 진짜 대표적인 한 가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아쉬운 점이 일단은 지금 잘 풀리지 않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내지는 또 그
음식의 먹거리를 만든다고 했다가 이제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 뭐 백양사 그런 사찰 음식 뭐 그런 부분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어요. 막 수학 문제를 풉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디서 틀리냐면요. 더하기 빼기를 잘못해요. 그래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행정도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좀 섬세하게 하면서도 이 마지막까지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던져만 놓고 이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공개 행정이고 공론화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알고 여러 사람의 집단지성이 틀릴 확률은 줄어들거든요. 그랬을 때 중요한 일은 주민들과 상의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상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동참시켜서 주민들이 선택하고 사고할 수 있게 저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군정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항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불쑥 어떤 정책들을 이렇게 발표하고 또 슬그머니 없애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 더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도에서 지방도를 관리할 때 5개년 계획이 있고 국가에서 도로를 관리할 때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길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예측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올해 참으면 내년에는 우리 마을길이 좀 넓어지겠다. 아니면 한 3, 4년 기다리면 우리 마을길이 이렇게 넓어질 거야. 그런데 그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기는 누구랑 친하니까 저렇게 해줘. 우리 마을은 소외받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계획 또 공개, 행정 공개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불신을 없애고 서로 믿고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대표적인 정책. 네, 정책 대안요. 이제 지금 우리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전임 군수가 옐로우시티 장성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그 전임 군수님은 사실 저희가 강진에 지금 청년 교육 이걸 뺏겼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군수님은 또 우리가 청년 교육을 거의 전국에서 박수량 백비부터 해가지고 많이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군수님이 바뀌면서부터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성장 장성이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한 장성군을 한 가지 말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문부려 장성, 예를 들자면 옐로우시티 장성, 청렴 장성 몇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어디를 배제하고 어디를 의도적으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기에는 그만한 시간과 예산이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하더라도 유지를 하고 또 나만의 브랜드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브랜드를 또 새로 만들어서 기존의 것과 잘 어울리고 또 통합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큰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저는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지금 장성군의 체육계로 조금 일조하고 계시죠? 옛날에는 고문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안 했습니다. 예. 체육계로 이제 많은 공헌을 하신 것 같고
유소년 야구단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네. 아까 그 잠깐 말씀하셨는데 남부 쪽에 네. 지금 광주 전남 그 경계선에 네. 지금 지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비를 이제 만약에 지비가 풀린다 하면은 또 활용 계획 같은 건 한번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린벨트가 워낙 이렇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행정이 뚫고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린벨트를 좀 풀고 예를 들어서 자족 환경도 좀 만들어주고 산업 환경이 되면 좀 그에 따른 여러 생활 문화 환경도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장성 같은 경우는 광주 첨단이 이제 아파트, 저희도 이제 아파트가 뭐 이번에 올해 말에 뭐 거의 4,000세대 또 3,000세대 정도 또 추가 착공하고 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이제 땅이 넓고 자연 환경이 좋으니 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진원 남면 쪽에 뭐 남해에 있는 독일 마을 아니면 여러 가지 주택 수요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진원에 그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데 굉장히 무계획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도로나 이런 것들이 막 막혀 있기도 하고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참 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은 좋은데 여건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수요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그 요즘에는 이제 세컨드 주택의 수요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휴일이 앞으로는 뭐 금토일까지도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도 좀 대비하고 싶고요. 우리 장성이 지비 활용 네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군수님이 되시면은 네. 권위적인 어떤 행정인지 네. 또 만약에 내가 그것은 아니다 네. 본인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그러나 만약에 내가 청선군에 들어갔을 때 소통의 행정 과연 네. 국민들과 소통의 행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네. 또 만약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그 군수실의 문턱을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소통 부분입니다. 제가 왜 그걸 강조하고 싶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행정이 정말 우리한테 관심이 있을까?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끼리 상의하고 그 사람들끼리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큰 두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공론화를 거치고 또 민관이 협력해야 된다. 근데 그 사이에 이것들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장성군에도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분야에서는 어느 시군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해야 될 방향 또는 그 리더십이 무엇냐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에 따라서 능력이 발휘되고 못 발휘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과의 소통 또 우리 공직자분들과의 소통 이런 거에 제가 최고 강점이 있고 제가 하고 싶어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겠죠. 방법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그 요즘에 뭐 서울시장 후보 유력 후보로 되는 뭐 휴대폰으로 이렇게 민원을 받는 휴대폰 또 내지는 뭐 신문고 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군수실이 2층인데 1층으로 한번 내리면 어때요? 그랬더니 공간이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군청이 좀 낡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층을 1층으로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들도 있어가지고 그러긴 한데 정말로 그 주민들 또는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최대한 제가 에너지를 최대한 쏟고 싶고요. 앞으로 리더십이 군수가 주민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리더십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처음에 지금의 자세로 국민들의 도구가 되겠다고 하고 머슴이 되겠다고 하는 자세로 그렇게 임해야지 않냐. 그것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현재 생각하시는 키워드 후보님께 아니죠? 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핵심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스스로의 네. 세 가지를 간략하게 누가 설명 없이 세 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뭐 세 가지 키워드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화합, 소통, 그다음에 청량.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 지도자는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느껴질 때 진정성이 있으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믿고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말은 끝날 때 하면 어떨까요? 예. 예, 제가 한 가지 네. 있습니다. 이 장정군은 광주하고 굉장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네. 군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와서 보면 이 노란꽃 축제나 네. 와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먹고 잠잘 자리는 광주로 가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후보님께서 군수에 당선되신다면 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는 네. 먹거리와 예를 들어서 숙박 시설 네. 그런 거 조성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예. 저는 일단 이것이 먹거리와 숙박을 군수가 인위적으로 하라고 한데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잘 유도를 하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장성이 주말 광주 분들이 의외로 예를 들어서 주말 운동을 야구나 축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소년 야구단을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경기가 있어서 그 전북 순창을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도 이제 몇 번 따라 아이들 격려하러 갔었죠. 그러면 거기 가서 보면 순창은 우리 장성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주말에는 모텔을 잡거나 어떤 그 음식점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선수들 또 학부모님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무대가 있는 3계나 삼서 지역 또 읍 쪽 이렇게 두 군데 정도를 주말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축구, 야구, 그다음에 뭐 풋살 이런 게 좀 그런 것들 대회를 유치하거나 또는 동계훈련을 하거나 요즘에 좀 동계훈련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소년 야구단이 사실은 작년에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감독님이랑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서 밥도 먹고 이렇게 잠도 자고 그러는구나. 여기가 숙박 시설이 없으니까 방 잡을래도 힘들어요. 요즘 모텔이나 이런 데가 이제 달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달씩 끊어놓고 쓰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모텔을 지을래도 그런 수요가 있어야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한번 이렇게 좀 북쪽은 야구 전용, 우리 뭐 저쪽 상무대 쪽은 축구 전용으로 해가지고 좀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 경제가 그렇게 한번 유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준영 씨다. 사실은 준영 씨, 나 물 좀 주. 컨텐츠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이제 토탈에 보면 네, 예. 가장 진정성 있고 네. 가장 말 그대로 우리 민선 지방자치가 발달하면서 네. 가장 장성군다운 후보가 뵙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만 이제 아마 국민들은 이럴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을 할 거예요. 네. 소통과 화합의 후보냐, 네. 아니면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네. 하느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또 한쪽이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럴 수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도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권유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강한 면이 너무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순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교육위원장을 이제 2년이지 않습니까? 2년 하면서도 우리 전라남도 교직원이 3만 명입니다. 예산은 5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하나로 특히 이제 원칙을 세웠던 게 뭐냐면 저희가 노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2,000명 정도 됩니다. 노조 단위가. 그리고 200명, 300명 단위인 노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교육위원장하고 면담을 많이 하기를 원하죠. 그랬을 때 저는 코로나 시기고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면담은 꼭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절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제가 이제 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학교에 조리실무사 증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초등학교는 점심만 일식이지만 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3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리실무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3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력은 그렇게 큰 차이를 안 둡니다. 이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증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한 번은 이제 그 예산 규모가 그렇게 뭐 한 100억이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 증원을 했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가.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은 이게 예산에 반영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면담 요청이 와서 제가 면담을 하고 우리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추경이 있었을 때, 근데 이제 그 조리실무사분들이 그 반대했던 의원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만나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저보다는 그 의원님한테 의원님 이게 한 번은 저기 했지만 이거를 저분들이 명분 없이 그냥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표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명분 없이 반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그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또 어디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에서 그 조리실무사 분들이 노조 단위가 좀 큽니다. 한 2,500명 그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면담을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면담을 하려고 접촉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좀 받아들이질 않았나 봐요. 근데 이제 저하고는 좀 소통이 돼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이렇게 면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어찌됐든 진정성 있게 한다면 또 어디서 만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좀 통한다.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우리 장성 구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성의 환경이 특별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거리가 아주 유명한 것도 없고 또 농산 아주 뭐 농토가 많아서 농사를 아주 대농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이 많고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강도 있고 큰 호수도 있고 또 우리 선비정신과 또 의와 충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곁들이면 우리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과 손잡고 함께 우리 미래 대도약의 길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옆에서 좀 응원해 주시고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